안녕하십니까. 초등학교 수학 지도를 위해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하는가? 초등수학 지도와 원리. 자연수의 사칙 연산, 즉 사칙 계산에 관한 영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연수 사칙 계산에서 가장 중요한 능력 중의 하나인 계산 결정 능력의 의미와 중요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자주 듣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우리 아이는 계산은 잘 하는데 문제를 잘 못 풀어요. 그래서 더 자세히 물어보면 대충 아래와 같은 내용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걱정 섞인 말에서 계산이 의미하는 바는 바로 아래와 같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문제를 잘 못 푼다 라고 말할 때 문제는 리본 1m의 가격은 2.4kg입니다. 리본 3.4m의 가격은 얼마일까? 와 같은 문제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문장으로 된 문제, 그래서 문장제라고 합니다. 다시 그분의 걱정 섞인 말을 해석해보면 2.4 곱하기 3.4와 같은 순수한 계상식에 관한 문제는 잘 푸는데 문장제를 잘 풀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2.4 곱하기 3.4에 대한 계산은 잘 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초등학교에서 이러한 계산 방법의 형식적 알고리즘은 2.4 곱하기 3.4를 24 곱하기 34로 생각한 다음에 이것에 대한 계산을 한 다음 적정한 위치에 소수점을 찍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은 이러한 계산은 성공적으로 수행합니다. 그런데 그 학부모의 걱정 섞인 말처럼 이와 같은 문장제 문제는 해결하지 못합니다. 이와 같은 문장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문제를 읽고 문제의 의미의 기초에 다음과 같은 식을 세우는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식을 세울 수 있다면 그 아이는 문제를 풀 수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이 식을 세우지 못하는데 이러한 계산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는 것은 온전한 계산의 힘, 계산 능력을 갖췄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2.4 곱하기 3.4와 같은 계산을 하기 이전에 주어진 문제, 문장제 상황에서 어떤 식을 사용할 것인지, 곱셈인지, 덧셈인지, 뺄셈인지, 나눗셈인지를 먼저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능력을 이 연산에서는 연산 결정 능력 또는 연산 결정의 힘이라고 명명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계산은 잘 하는데 문제를 못 푼다. 이것이 과연 그 아이만의 잘못일까요? 혹시 아이들에게 수학을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교사, 학부모가 아이들을 잘못된 방법으로, 잘못된 접근으로 계산을 지도하고 있진 않을까요? 현재 이루어지는 계산학습의 잘못된 관행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초등학생, 특히 저학년 수학학습에서 학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능력, 즉 학력의 핵심을 계산으로 간주하고 있지 않는가요? 수만 다를 뿐 동일한 계산 방법을 한 페이지에 가득 채워져 있는 문제를 반복적으로 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그 한 페이지에
실려 있는 문제 10문제 중에서 10문제를 다 맞췄다면 우리 아이는 수학을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그 문제지에 쓰여진 10문제를 다 맞췄다고 해서 그 아이가 수학을 잘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둘째, 그 문제지에 실린 그 계산 문제라는 것이 대부분 다 형식적인 계산 알고리즘을 통해서 풀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예를 들어 받아올림이 한 번 있는 두 자릿수의 덧셈입니다. 다음과 같은 순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계산 방법입니다. 이러한 방법을 반복하고 훈련하는 데 지나친 시간과 노력을 들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시간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형식적인 계산 절차가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형식적인 계산 절차를 공부하기 이전에 다음과 같은 계산 절차를 공부할 필요도 있겠습니다. 29 더하기 13을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 29 더하기 13을 세로셈인 형식적 알고리즘으로 계산하기 이전에 또는 계산하는 과정에 다음과 같이 방법으로도 계산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왼쪽에 있는 이러한 계산을 형식적인 계산 알고리즘이라고 했고, 왼쪽에 있는 방법을 계산 방법, 계산 절차라고 했습니다. 학생들이 이와 같은 계산 방법을 그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수 지식, 덧셈의 의미의 기초에서 떠올릴 수 있다면, 즉 학생 스스로 이러한 계산 알고리즘을 창안해내고 개발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계산학습의 목표일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아이들 스스로 창안해낸 이러한 계산 절차를 Child Invented Algorithm, 학생들이 스스로 창안해낸 알고리즘이라고 말했습니다. 전혀 가르치지 않아야 한다는 건 아닙니다. 그것의 무게추가 지나치게 계산 방법보다는 계산 알고리즘에 치중되어 있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잘못된 관행의 기초에 많은 학교나 많은 가정에서 학생들의 수학 학력을 높이려면 형식적인 계산만을 충분히 반복시키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만 다를 뿐 동일한 유형의 계산을 반복합니다. 이러한 반복을 통해서 학생들은 결국은 이와 같은 계산 알고리즘을 훈련하게 되고 계산 알고리즘 방법에 고착이 됩니다. 자기 스스로 계산 알고리즘을 창안해 볼래? 라고 말했을 때 절대 쉽게 이런 계산 방법을 떠올리지 못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한 번쯤 아이들에게 숫자만 다를 뿐 동일한 계산 방법이 적용되는 이러한 계산 문제를 반복해서 풀게 하는 이런 수학학습 관행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형식적인 계산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수학 학력 및 수학 교육의 목표 중 하나에 불과하지 않다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반복적인 형식적인 계산 이전에 훨씬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연산 결정 능력, 연산 결정의 힘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부터 연산 결정 능력, 연산 결정의 힘의 의미와 중요성을 알아볼 차례입니다. 다음과 같은 문장제 또는 문제 상황을 접했을 때 그들이 과연
어떤 방법으로 접근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문제를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탕이 한 봉지에 4개씩 들어있고 무게는 228g입니다. 사탕 6봉지의 무게는 몇 g일까요? 연구자는 아이들에게, 학생들에게 연산 결정의 과정을 살펴보기 위해서 문제에 불필요한 정보를 하나 추가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불필요한 정보는 뭔가요? 그렇습니다. 한 봉지에 4개씩 들어있고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치 않은 정보입니다. 연산 결정이라는 것은 이러한 문제를 읽고 나서 어떠한 연산을 선택할 것인지 판단하고 식을 세울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식은 뭘까요? 그렇습니다. 228 곱하기 6이죠. 이렇게 식을 세울 수 있는 능력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이러한 식을 세울 수 없는데 228 곱하기 6을 계산할 수 있는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나에게 계산을 도움을 줄 수 있는 계산기가 있는데 228에다가 곱셈 버튼을 눌러야 할지 뺄셈 버튼을 눌러야 할지 나눗셈 버튼을 눌러야 할지 덧셈 버튼을 눌러야 할지 올바르게 선택하지 못한다면 과연 228 곱하기 6을 계산할 수 있은들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런 계산기를 사용한 맥락에서도 과연 4개의 계산 중에서 어떤 버튼을 눌러야 할지를 결정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연산 결정 능력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실험에 참여한 아이 중 한 명의 사례를 살펴보고 학생들이 불필요한 정보 또 복잡한 이런 문장제 상황에서 연산을 어떻게 선택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학생과 교사의 대화입니다.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학생이 말합니다. 나누어야 될 것 같다. 교사가 물어봅니다. 왜 나누어야 하지? 학생. 큰 수와 작은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큰 수라는 것은 228이고 작은 수라는 것은 6으로 6이 있으니까 나누어야 한다고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228 나누기 6이라고 식을 세웁니다. 그래서 답을 구하죠. 그 후에 중간에 생각됐습니다만은 아니 곱해야 돼요. 다시 생각합니다. 왜 생각이 바뀌었지? 228 나누기 했더니 38이 나왔습니다. 38은 228보다 훨씬 작습니다. 그것은 한 봉지도 안 되기 때문이에요. 한 봉지가 무게가 228g인데 6봉지를 무게를 구하라겠는데 38g이 되었기 때문에 뭔가 잘못 계산했다고 판단한 거죠. 그래서 228g보다 더 커져야 하므로 그렇게 계산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즉 곱해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이는 228 곱하기 6이라는 식을 세우고 성공적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답을 맞추게 되었습니다. 문장지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연산을 선택하게 되는 과정은 어떻습니까? 연산의 의미에 기초해서, 즉 이 상황에서는 228g이 6봉지 있으니까 228이 6번 반복되는 동수 누가의 원리에 기초해서 곱셈의 의미를 추론하고 그에 기반해 식을 세워서 문제를 풀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대화에서 알 수 있듯이 그 학생은 문제에 제시된 큰 수와 작은 수가 있으면은 먼저 나누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문제를 읽고
곱셈의 의미를 끄집어내기보다는 문제에 제시된 수를 보고 228은 큰 수고 6은 작으니까 나눠야 된다 라고 생각한 거죠. 또 그렇게 계산해서 나온 값이 38이었습니다. 한 봉지에 228g인데 6봉지가 있어야 되는데 38g이 되었어요. 아, 답이 너무 작아. 그래, 이번에는 곱해야겠다. 그래서 곱해서 답을 구했습니다. 이 답을 맞췄다고 해서 이 아이가 이 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했다고 교사로서 판단할 수 있을까요? 부족함이 있을까요? 이 학생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바로 이 문제를 읽고 이 문제의 기반에 의미를 도출해내고 어떤 연산인지를 선택하고 판단할 수 있는 힘, 바로 연산 결정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 보시면 한 접시에 과자가 5개씩 2접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아이들이 덧셈식을 세울 수 있을까 싶어서 제가 일부러 곱셈식을 만들어 보세요 라고 요구하고 곱셈을 제시해주고 빈칸을 주었습니다. 이 아이가 씌운 색을 한번 보겠습니다. 5 곱하기 5는 10이라고 썼습니다. 이 아이는 곱셈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 문제 상황에도 올바른 식은 5 곱하기 2는 10과 같습니다. 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5 곱하기 5는 10이라고 썼습니다. 이 아이는 왜 한 접시에 사탕이 5개 있는 접시가 2개 있을 때 이것을 5 곱하기 5로 썼을까요? 그렇습니다. 이 아이는 덧셈 개념, 즉 5 더하기 5와 5 곱하기 2, 즉 덧셈 개념에서 곱셈 개념으로 성공적으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5 곱하기 2에서 곱셈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그렇죠. 이 곱셈의, 즉 이 승수의 의미는 묶음의 수입니다. 한 접시에 사탕 또는 과자가 5개씩 있으면 2묶음이 있다. 2묶음. 그 승수의 의미는 묶음의 수를 의미합니다. 5 곱하기 2에서 승수가 묶음의 수, 묶음의 개수라는 의미를 알고 있을 때 비로소 이런 상황에 대해서 5 곱하기 2라는 식을 도출해낼 수 있습니다. 다음 상황 보시겠습니다. 곱셈 8 곱하기 7을 그림으로 그려보세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여기 8개가 있겠죠? 여기는 7개가 있겠죠. 이 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8 더하기 7과 8 곱하기 7의 차이점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8 더하기 7에서 7은, 덧셈 7은 8과 마찬가지로 어떤 구체적인 대상 7개를 의미합니다. 8 곱하기에서 7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더하기 7과 곱하기 7의 차이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곱하기 7은 5 곱하기 2에서 말씀드렸듯이 묶음의 수입니다. 다시 말해서 8이 7개가 있다는 것이죠. 동수 누가의 의미에 따르면 8을 7번 더한다는 뜻이죠. 이 아이는 구체적인 대상 1이 7개 있다는 의미와 8이 7번 또는 7개 있다는 의미상의 차이를 구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덧셈적 세상에서 곱셈적 세상으로 적절하게
이행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학생들은 가장 자신 있어 하거나 최근 수업에서 사용한 사칙 연산을 사용합니다. 특히 이 부분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은 곱셈 단원입니다. 곱셈 단원을 배우고 있어요. 그러면 앞에 슬라이드에 제시한 어떤 문장제가 주어져요. 그럼 아이들은 이 단원은 곱셈 단원이기 때문에 어떤 연산을 선택할지에 대한 고민하지 않고 바로 곱셈을 선택하게 되죠. 다시 말해 의미를 생각해 볼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이 단원이 연산 단원이니까 곱셈 단원이니까 곱셈을 선택하고 나눗셈 단원이니까 나눗셈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단원이 끝나고 몇 개월 후 똑같은 문제를 줘요. 그럼 그 아이는 똑같이 곱셈을 선택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연산을 선택하지 않고 본인이 가지고 있던 비형식적 지식을 사용해 그 문제를 풉니다. 각 단원에서, 곱셈 단원에서, 연산 단원에서 이 단원이 곱셈 단원이기 때문에 필요한 연산이 곱셈이 아니라 문제에 제시된 의미가 곱셈이기 때문에 곱셈을 선택할 수 있는 학습 방법, 장치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지루하고 힘들더라도 왜 이 이야기 문제, 이 문장제에서 곱셈을 선택을 했는지 반드시 학생들에게 물어보고 자신의 생각을 설명하고 정당화하는 기회가 꼭 필요합니다. 둘째, 문장제에 제시된 수의 크기를 보고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모든 연산을 선택해보고 가장 적절한 답을 선택합니다. 넷째, 연산을 선택하기 위해 핵심 단어를 찾습니다. 모두 얼마인가 라는 말이 있으면 덧셈을 선택하는 경우입니다. 제가 학생들이 연산을 선택하는 몇 가지 오개점과 전략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문장제가 주어졌을 때 연산의 의미를 도출해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생들에게 문장제에 제시된 연산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가르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연산 결정 능력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계산의 의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어떤 연산을 선택할지를 판단하는 힘이 학생들에게 필요하되고 우리는 그러한 힘을 길러줘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연산 결정 능력, 연산 결정의 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어떤 계산이 필요한지 판단할 수 없다면, 즉 계산기에다가 어떤 버튼을 누를지를 판단할 수 없다면 형식적인 계산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2.4 곱하기 6 왜 곱셈인지를 판단할 수 없다면 계산기를 사용할 때 어떤 버튼을 누를지를 선택할 수 없다면 이런 계산은 의미가 없습니다. 따라서 문제에 제시된 각 계산의 의미, 덧셈의 의미, 뺄셈의 의미, 곱셈의 의미, 나눗셈의 의미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그 각각이 쓰이는 경우를 확실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산 방법은 각 계산의 의미에 기초해 알아내거나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학습한 연산 결정 능력, 의미와 중요성에 기초해 과연 연산 결정 능력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그것이 점차적으로
그 의미가 확대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리본 1m의 가격은 2kg입니다. 리본 3m의 가격은 얼마인가? 그러면 이 문제는 2m를 3번 더하는 절차, 즉 2 곱하기 3 통해서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 곱하기 3은 6과 같습니다. 즉 2kg이 1m에 2kg이니까 2kg, 2kg, 2kg 있으면은 6kg. 그래서 동수 누가를 통해서 이런 곱셈을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1m의 가격은 2.4kg입니다. 3m의 가격은, 즉 피승수가 2.3입니다만은 승수가 여전히 자연수이므로 이 연산 역시 2.4 곱하기 3이라는 연산을 선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문제는요. 리본 1m의 가격은 2kg입니다. 리본 3.4m의 가격은 얼마인가? 여기는 승수가 소수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2kg이 3.4개 있다라는 것은 더 이상 의미가 없죠. 따라서 승수가 자연수가 아니고 소수가 소수이거나 분수인 곱셈에서는 의미의 확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의미 확장은 철저하게 앞에서 학습한 승수가 자연수인 상황을 통해서 확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현행 교육과정에서는 이러한 의미 확장을 위해서 수직선을 사용합니다. 특히 두 개의 수직선을 동시에 사용하는 이중 수직선을 사용합니다. 위에 있는 수직선은 길이 미터, 아래에 있는 수직선은 무게 킬로그램을 의미하겠습니다. 그러면 1m일 때 2kg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2m일 때는 몇 kg일까요? 그래요. 2 곱하기 2를 구할 수 있습니다. 3m일 때는요, 몇 kg이죠? 그렇습니다. 6kg이죠. 2 곱하기 3을 통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3.4m일 때는 어떻게 구하면 되겠죠? 맞습니다. 2 곱하기 3.4를 통해서 구할 수 있어요. 어떻습니까? 승수가 자연수인 경우 이루어지는 곱셈의 의미를 승수가 소수인 경우로 자연스럽게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확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즉 첫 번째 문제와 두 번째 문제와 같이 승수가 자연수인 경우, 동수 누가인 경우만 머물러 있다면 2kg이 3.4개 있다라고 해석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지금 수직선을 활용해 승수가 자연수인 경우를 기초로 해서 승수가 소수인 경우로 자연스럽게 확장되어 가야 합니다. 학생들이 특히 어려운 경우는 바로 이 세 번째 경우입니다. 이러한 장치를 사용해서 의미의 확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연산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다양한 연산이 이루어지는 다양한 상황을 통해서 의미를 이해하고 그 의미의 기초에서 어떤 연산인지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중학년, 고학년이 갈수록 수가 자연수에서 분수 또는 소수로 확대가 됩니다. 그랬을 때 곱셈을 예를 들어서 동수 누가의 의미에서 승수가 소수인 경우는 배의 의미로 그 의미가 확장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 확장의 과정에서 기초가 되는 것은 1, 2학년 단계에서 배웠던 동수 누가와 곱셈의 의미가 자연스럽게 배의 의미로 이행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장치, 이중 수직선이라든지 그림이라든지 이런 장치의 도움을 받아서 의미의 확장이 이루어질 때
학생들은 이러한 문제가 주어질 때 2 곱하기 3.4라는 식을 세울 수 있고 그것이 곱셈이라는 연산 결정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연산 결정 능력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형식적인 계산도 중요합니다만 그 이전에 어떤 연산인지를 선택하는 힘, 그 힘을 길러주기 위해서 우리는 연산의 의미를 명확하게 가르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더욱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덧셈의 의미, 뺄셈의 의미, 곱셈의 의미, 나눗셈의 의미, 그 의미의 기초에서 어떠한 계산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족한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